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17번째 수업을 할 차례인데요. 이제 우리가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 풀이는 이제 공부를 했죠. 이제 상수항이 포함되어지는 비제차를 갖다가 보도록 하죠. 비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형태상으로 보면은 방정식에 상수항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y1과 y2가 변수니까 y1이랑 y2가 빠져 있는 녀석,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6 exponential t, 두 번째에서는 3 exponential t가 상수항이겠네요. t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변수가 y1, y2죠. 따라서 이쪽 항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비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형태에 대해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얘는 우선은 우리가 이전에 제차 선형 방정식 할 때처럼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행렬 방정식의 형태로 좀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죠. 얘는 바꾸면은 우선은 앞쪽 부분은 1, 1, 3, 마이너스 1이라는 행렬로 표현이 가능해지죠. y1, y2 벡터가 곱해지고요. 뒤쪽은 마이너스 6과 3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에다가 익스포넨셜 t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만약에 주어져 있는 녀석이 지금 보는 것처럼 좀 예쁘장하게 익스포넨셜 t로 한 번에 묶이질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t 대신에 마이너스 3 사인 t, 그 다음에 밑에 쪽이요. 밑에 쪽에는 플러스 3 코사인 t,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좀 바뀝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테스트용으로 내주면은 마이너스 2 사인 t, 3 코사인 t를 갖다 벡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인 t를 기준으로 하면은 첫 줄에는 마이너스 2가 있지만 밑에 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벡터가 구해진다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고 여기에 사인 t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밑에 거에서 보면은 3 코사인 t가 있지만 위쪽엔 없죠. 따라서 0, 3 이렇게 하고 여기에 코사인 t가 곱해져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행렬 방정식 형태로 만드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것도 여전히 행렬 형태로만 보면은 y 프라임 이퀄 ay 플러스 g 이런 형태가 돼서 제차 형태인데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푸는 거는 우선은 이전에 비제차 방정식 형태를 갖다 했었을 때처럼 요 제차 있죠. 요거에 대한 해를 먼저 구합니다. yh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g에 대해서 구하는데 요 g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전에 있었던 2장과 3장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한 아이디어인데 이제 행렬에다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만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풀이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선은 제차 방정식 쪽이니까 y h 프라임 이꼴 ayh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거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푼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yh 형태가 얘일 거다. 사실 여기서 람다는 고유값이 되고 x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행렬 a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자, 그래서 고유값으로서의 람다를 갖다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을 먼저 구해 보면은 행렬식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이 행렬식 값이 0이 되어야 하고요. 계산을 해 보면은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뭐 그냥 2와 마이너스 2는 대략적으로 암산을 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1 마이너스 람다 얘랑 얘가 서로 곱해지고요. 그런 다음에 빼고 요 둘을 곱해가지고 요 둘을 곱해서 거기서 빼주면 되죠. 혹시 모르니까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결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람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람다 빼기 3 이퀄 0, 이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람다 값이 2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값 2에 대해 가지고 고유 벡터를 갖다가 한번 구해 보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자, 요것도 한번 써 보면은 실제로는 식이 1 마이너스 람다 1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람다, 여기에 x1 x2가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때 여기에다가 람다에 2를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실제 써보면은 람다 2가 들어가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1,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행렬이 윗거에다가 위에 줄에 이거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밑에 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를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위에 것만 하나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썼을 때 결과가 0이 나오게끔 해주는 x1과 x2의 집합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집합을 다 표현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대표되는 녀석 한 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지금 본 것처럼 요 식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만족하는 x1, x2의 쌍들은 전부 다 고유 벡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x1, x2가 각각 1인 녀석을 고유 벡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2,2를 벡터로 선택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도 됩니다. 물론 0,0은 안 돼요. 고유 벡터로 0,0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걸 갖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요 식은 만족하겠죠.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x1 플러스 xt 이퀄 0, 이걸 만족을 하는데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다 구할 때 고유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x가 0 벡터가 아닐 때 성립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0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유값이 마이너스 2일 경우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3x1 플러스 x2 이퀄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x는 1, 마이너스 3이 되죠. 오늘 풀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고유 벡터 1 이퀄 2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표현을 해 놓은 식들이 중간에 계산 과정을 조금 건너뛰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갖다가 좀 보시면서 그렇게 건너뛰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자기가 좀 계산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살짝 정지를 해놓고서 좀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조금 더 보기에 편할 겁니다. 그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에 대한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제차 일반회가 YH 이퀄 C1 11 익스포넨셜 ET 마이너스 C2의 1 마이너스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차 일반회는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특수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상수항에 해당하는 녀석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상수항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즉 비재차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미정계수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개변수 변환법이 있습니다. 이 매정계수법과 매개변수 변환법 두 개 다 우리가 2장에서 했었던 것과 동일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일 경우에 어떻게 해결이 될까에 대한 것만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일단 앞쪽에서 우리가 2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얘가 익스포넨셜 t가 곱해져 있는 형태잖아요. 때문에 미정계수법의 원래 의미인 추정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보면은 여전히 yp도 익스포넨셜 t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형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yp를 갖다가 벡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t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일만 남겠죠. 자, 넣어볼까요? yp 프라임이 그대로 계산하면은 벡터 k에다 익스포넨셜 t를 일 테니까요. 자, 얘는 ak 익스포넨셜 t 플러스 g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애초에 위에 있는 녀석이 yp가 주어져 있는 식을 만족할 테니까 yp 프라임 이퀄 ay 플러스 g 이런 형태잖아요. 이게 yp네요. 따라서 yp 위치에 k 익스포넨셜 t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yp 프라임에도 yp를 미분한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고요. 요 내용에서 우리는 요런 이퀄 관계 식을 방정식이죠. 이거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이네요. 익스포넨셜 t가 아이덴티컬리, 그러니까 항상 t 값에 상관없이 0을 갖다 항상 가지도록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t 쪽에서는 우리가 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 탈락시켜 버리고 모양을 보면은 요렇게 되네요. 자,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k가 k1, k2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를 식을 비교해서 전개를 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요 녀석이요. 요 녀석만 전개를 갖다가 해보면은 k1이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6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얘랑 얘는 탈락을 할 거고요. 넘겨서 보면 k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대로 그냥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k2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식대로만 보면. 그래서 k2는 6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 밑에 있는 걸 또 비교하면 되죠. 밑에 있는 거야 뭐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왼쪽으로 이양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k2가 6이니까요.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k1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k는 3,6이 됩니다. 자, yp의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t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 값을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yp는 구해지는 거고요. yp가 구해졌으니까 y도 yh 플러스 yp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구해봤는데 이 미정계수법을 사용을 할 때
우리를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얘가 제차애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비제차 쪽에서 상수항 쪽에서 겹치지가 않았지만 이게 재수 없어서 익스파nsor ET 이런 녀석이 되면 겹치게 되죠.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전에 미정계수법 할 때처럼 만족하는 K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의 형태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제 4.6.1에 있는 거를 약간 숫자를 좀 바꿨습니다. 숫자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를 갖다 한번 풀어보자. 자, 우선 y 프라임 쪽을 행렬 방정식 형태로 고치면 얘가 나와서 얘도 ay 플러스 g꼴이 됩니다. YH 먼저 구해야 되죠. YH를 구하려면은 이제 제차 방정식에 대한 형태에서 주어져 있는 행렬 이 녀석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 모양에서 고유값 계산할 겁니다. 그럼 람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15강을 보시면 됩니다. 15강 앞쪽에 고유값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고유 벡터 람다와는 마이너스 2일 때를 갖다가 이제 먼저 구해 보면은 실제 요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은 우리가 요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 그 다음에 곱하기 x1, x2 이렇게 벡터가 곱해져 있고 이거의 결과값이 0 이렇게 되는데 이때 람다 쪽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었을 때 성립하는 x1, x2의 벡터들의 집합을 몽땅 다 람다1 이퀄 마이너스 2의 고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숫자를 갖다 쓸 때는 그 고유 벡터의 기절을 갖다가 하나 가져다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x1 플러스 x 이퀄 0이 나오니까 x는 1,1이 나올 거고요. 다음에 람다 2 이퀄 마이너스 4. 이 마이너스 4를 위쪽에 있는 행렬에 람다에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x1 플러스 x2 이퀄 0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기저로 고유 벡터로 1,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한 4번째인가 5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고유 벡터는 기저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1에다가 어떤 상수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고유 벡터가 돼요.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차 일반회로서 YH 이꼴 C1 익스파nsor 마이너스 E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식이 하나 구해지네요. 이런 식으로 아까와 뭐 별반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 게 없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yp를 찾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요게 있죠. 즉 제차 일반해와 G에 있는 녀석의 형태가 겹쳐요. 그럼 yp를 갖다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얘는 벡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백날 계산해봤자 이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0을 만들어주는 역할뿐이 못하죠. 이 녀석을 만드는데 전혀 기여를 못합니다. 따라서 YP의 형태를 갖다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던 거예요. 미정계수법 할 때 겹치면 어떻게 했었어요? 네, t를 곱해줬었죠. 그래서 원래 겹치면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여기에다가 뭐 앞에 뭐 C0 이렇게 해서 C0 값만 결정을 해주면 이런 형태를 YP라고 해서 계산을 한 게 2장이었었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앞쪽에 제차할 때 중근 나오면은 T 곱한 형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다 뭐를 해줬습니까? 연립에서는 이렇게 곱해줬었죠. 얘가 추가돼야 된다고 했어요. 중근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사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형태는 이렇게 놓고서 계산을 하면 아마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비제차 특수해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 x는 람다 마이너스 2인 고유값이 마이너스 2일 때 a의 고유 벡터입니다. 그냥 아무 x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요거는 앞쪽에서 고유값이 중근을 가질 때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했었던 모양일 거고, 고랬을 때 여기 앞에 C0 있다라는 거 YP 모양 잡아줘야지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거를 방정식에다 넣어보죠. 자, 그러면은 YP 프라임이 얘가 나옵니다. 위에 거 그냥 미분한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A, YP 플러스 G도 요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네요. 얘는 YP고 YP 프라임이고요. 밑에 쪽에 있는 녀석은 A, YP 더하기 G 얘입니다. 그리고서 이 두 녀석이 같아야지 되네요. 자, 왜 같아야 되는지는 우리 방정식의 해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둘을 이퀄로 놓고서 좀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띡 하고 보면 정리될 데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 애초에 x를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정리될 게 생깁니다. 여기죠. 마이너스 2 C0x C0A X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2가 고유값이고요. X가 고유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행렬에다 고유 벡터 한 거랑 똑같죠. 따라서 지금 보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같은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없어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t에 상관없이 0이 되게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왜 없애도 되냐고 질문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0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0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항상 0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t값에
항상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쪽에서도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네들 탈락시키고 식을 정리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K 값만 구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은 K 값을 구하려고 K에다가 K1, K2 집어 넣었고요. 뭐 C0 쪽도 행렬 형태로 이렇게 벡터 형태죠. 이걸로 만들려고 C0, C0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왜 C0, C0 됐는지는 아시겠죠? X가 여기 위에 있는 요 X가 람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고유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고유 벡터인데, 마이너스 2일 때 고유 벡터가 1,1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요 녀석이 요 녀석이요. 얘가 (1,1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C0가 곱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얘네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식을 이리저리 해가지고 x1 마이너스 x 터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지 될 거는, 자, k1, k2, c0 미지수가 3개죠. 그런데 방정식은 2개뿐이 없습니다. 그쵸? 이 얘기는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란 이야기인데,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질 않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갖다가 지금 해볼 건데, A의 고유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행렬을 만들어 놓으면요,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 녀석이니까 위에 줄에다가 적당히 뭐 조절을 하면은 밑에 줄이 나오는 그런 관계 비스무리하게 돼요. 행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거랑 밑에 거의 관계, 왼쪽만 비교를 해보면은 위에 줄에다가 적당히 상수를 곱해서 밑에 줄에다가 더해주면은 0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면 0이 되네요. 즉 밑에 줄 왼쪽이요, 얘네들 더하면 지금 0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더한 거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C0가 유일하게 결정되겠죠. 적어도 C0는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K1과 K2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도 C0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C0는 2가 나옵니다. 자, 우리 멋있게 C0 2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K를 구할 건데, C0가 2가 되면 요런 관계를 만족하죠. 위에 거랑 밑에 게 같아지니까 식이. 자, 그래서 K2가 K1 플러스 8 요런 관계식을 하나 얻어요. 우리가 사용할 관계식입니다. 이렇게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YP를 써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서 얘요, 요 녀석에 대한 정보가 지금 이쪽으로 간 거고요. 요 녀석에 대한 정보가 얘가 이쪽에 있는 K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K1 하나 들어갔으면은 밑에 쪽 K2의 위치에는 K1 플러스 8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미지수 두 개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근데 놓질 않습니다. 얘를 분해를 하죠.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K1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뒤쪽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P의 형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잡고요. 이렇게 잡아서 놓고 보는 이유가, 자, Y가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되죠. YH 플러스 YP요. YH가 지금 여기인 거고요. 지금 구한 YP가 얘입니다. 위아래 좀 똑같죠? 근데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 보면은 요 두 녀석이요. 앞에 임의의 상수를 제외하고 나면 모양이 똑같죠. 예, 우리는 YP를 구한다고 구했는데 YH에 포함된 항도 같이 구한 겁니다. 약간 포함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요 K 곱하기에서 나온 요 텀, 이 녀석이요. 얘를 굳이 써둘 필요가 없죠. 어차피 C1도 임의의 상수고 K1도 임의의 상수니까 그냥 둘을 묶어가지고 그냥 C1 하나만 살려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모양으로서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제차 특수의 쪽도 구한 겁니다. 식이 겹칠 때. 그러니까 제차의 쪽에서 나오는 해와 비제차로 해가지고 추정을 하려고 하는 해가 서로 일치하듯이 상수항에 동일한 녀석이 있었을 때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식을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요거는 식으로서 기억을 그냥 해 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중근 나오는 거 풀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우리가 앞에서 해봤었던 미정계수법 연습 문제인데요. 다른 거는 일단 하지 마시고 YP의 형태를 먼저 한번 구해 보는데, 미리 이야기를 갖다가 하자면은 요 앞쪽이요. 얘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죠. 따라서 이거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 구해 보면은요. 고유값만 일단 우린 지금은 필요할 테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YP의 형태요. YP의 형태를 갖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YP는 답을 YP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정계수법을 시작할 때 모양 있죠. 그것만 쓰면 됩니다. YP를 처음에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될 건가. 자, 시간 1분입니다. 뭐 적당히 뭐 1분은 흐른 것 같은데요. 뭐 1분 정도는 안 흘렀고 아직 좀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위에 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죠. 얘 같은 경우에 10 코사인 t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t가 있으면은 사인 t랑 같이 쓰였었죠.
따라서 yp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u1, u2, v1, v2는 전부 다 상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x제곱이 있네요. x제곱. 따라서 yp는 x제곱, x 상수항에 대한 게 다 있어야 되겠죠. 미지수가 좀 어마무시하게 많죠. 6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거는 x랑 t가 있거든요. 그럼 각각 다 나와야지 돼요. 안타깝지만 그럼 yp는 익스포넨셜에 대한 거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이거는 얘가 있죠. 따라서 겹치니까 x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보면은 요 부분이고요. x 때문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앞에 요 녀석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겹치니까 그때 요거는 마이너스 4에 대한 고유 벡터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C0, U1, U2, V1, V2, K1, K2를 갖다가 구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YP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YP 구하는 것까지는 저랑 같이 해보고요. 여기에서 추정한 거죠, 우리. 이 추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YP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하면. 자,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미정계수법 했었던 거를 잘 상기하면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간은 약 2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계산들이 좀 복잡해 가지고요. 아마 좀 귀찮기는 할 텐데 옆에다가 잘 써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25분 수업 시간 중에 25분 동안 하셔가지고 출석 체크를 갖다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전 시간에 해보셨던 것처럼 A4지에다가 위에 이름, 학번 쓰시고요. 요게 4개나 돼가지고 뭐 너무 넘친다 싶으신 분들은 좀 다른 데다가 좀 잘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좀 잘 쓰면은 한쪽 바닥에 적당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4개를 갖다 각각 좀 잘 풀어가지고요. 뒤에 그 시간 나오게끔 해서 찍어서 출석 체크 과제로 올리시면 됩니다. 요거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은 한 2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할 테니까요.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중간에 묵음 상태로 25분 정도 흘러가지 않을 거고요. 뭐 여기서부터 다 해서 여러분들 중간에 끊을 수 있게 정도로 해서 한 10초 정도만 쉬었다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정지를 갖다가 하시면 돼요. 정지하신 다음에 뭐 10초도 좀 너무 기네요.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매개변수 변환법을 어떻게 쓰는지를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앞쪽에 풀었던 거랑 똑같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매개변수 변환법을 쓰기 위해서 YH는 우리가 구해 준 거고, 근데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행렬 모양을 갖다 살짝 바꾼 거라 그냥 딱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를 1에다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를 갖다가 앞쪽에는 벡터에다 곱하고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 똑같아집니다. 실제로
자, 한번 보세요. C1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에 곱해지고 C2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에 곱해진 거죠. 둘이 더하기 꼴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따지면은 C1에 해당하는 녀석 앞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있으면 되고 C2에 해당하는 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밑에 쪽도 그럼 비슷하죠. 밑에 쪽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양수, 요게 양수로 가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뒤쪽에 C1, C2가 되면은 YH가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요 부분만 따로 띄어가지고 미정계수법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앞쪽에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Y1과 Y2가 뭐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Y1이랑 Y2에다 각각 뭐 변수를 갖다가 함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YH에서 빼낼 수 있는 함수를 행렬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YP를 갖다가 U 지금 구한 그러니까 YT요. U를 갖다가 이제 곱하려고 찾은 건데 YH에서 끄집어낸 게 지금 이렇게 박스 쳐놓은 요 녀석이고요. 그래서 YP를 갖다가 이렇게 놓을 거고 우리는 U만 찾으면 돼요. 자, 집어 넣으면 자 YP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T로 미분을 하면 그 다음에 A YP 플러스 G에다 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아져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Y U 프라임 이퀄 G 맞나요? 왜 이렇게 되죠? 그냥 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걸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얘랑 얘는 여기 나와 있는 y가 제차 방정식의 해잖아요. C1, C2에 상관없이 임의의 상수니까 C1과 C2가 뭐가 되든지 지금 초기 조건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YH를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라고요. YH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 중에 하나. 그 녀석은 제차 방식의 해기 때문에 Y 프라임 어쩌고 저쩌고 Y 프라임은 AY가 항상 돼야지 돼요. 따라서 지금 밑줄 그어놓은 이 두 녀석은 이퀄 관계가 성립되고요. 그러니까 소거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Y U 프라임 이퀄 G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U 프라임 이퀄 이제 양변에다가 Y의 역행렬을 곱해 준 거죠. 그래서 U 프라임은 Y의 역행렬 곱하기 G. 얘는 Y의 역행렬이 얘죠. 자, 2 곱하기 2 행렬일 경우에 AD-BC분의 1 AD-BC에 해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곱하기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2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곱해졌으니까 일단은 분모 쪽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t가 등장을 할 거고요. 얘랑 둘이 곱한 거에서 얘랑 둘이 곱한 거 빼주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진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서 이쪽 부분이요. 자, A랑 D 위치가 서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고
이쪽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그냥 공식에 집어 넣어서 푼 거예요. 이거 되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t니까 결국 얘를 이 안쪽에다 곱해주게 되면 익스포넨셜 6t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쪽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t를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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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순서대로 2t, 2t, 4t, 4t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그냥 상수 2분의 1 있고요. 자, 지금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아시겠죠? 요걸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은 14강으로 가셔가지고 행렬에 대한 부분을 보시던지 행렬 부분에서 역행렬 부분이요. 그냥 역행렬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g는 마이너스 6 10 곱하기 마이너스 6, 1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 보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을 행렬끼리 서로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냥 아예. 그럼 이렇게 정리가 돼요. 2, 마이너스 8 익스포넨셜 2t요. u 프라임이 2, 마이너스 8 익스포넨셜 2t라는 이야기니까 양쪽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ut는 위에 건 위에 거대로 밑에 건 밑에 거대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t 마이너스 4 익스포넨셜 2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u가 그럼 구해진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y를 곱하면은 y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딱 끝내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앞에 붙어 있는 게 t가 들어가 있고 상수항이 있어 가지고 요걸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yh에다가 더해 주면 우리가 y를 구한 건데, 자, 이렇게 구해 놓고 보니까요. 미정계수법으로 구했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해가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구한 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요 두 부분은 서로 합쳐질 수 있겠죠. 묶으면은 C2 플러스 4가 되니까 C2 플러스 4는 C2가 임의의 상수니까 그냥 C2라고 표현을 해도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놓고 보면은 요게 서로 다른데 왜 다른 거죠? 네. 요게 해의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처럼 실제로는 이 매개변수 변환법 쪽을 중심으로 좀 보면은 요거랑 요거에서 이 위치에 C1 대신에 C1-4가 들어가게 되면은 4,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남죠. 그게 이쪽이랑 더해지면 0, 8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에 있었던 거 줄일 때처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C1이라고 쓴다고 해서 별로 문제는 없죠. 현재 임의의 상수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개가 같아지죠. 보통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을 때 보면은 아마 뭐 풀이집이나 혹은 뭐 아니더라도 답 저 뒤쪽에 답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미정계수법으로 푸는 걸 기준으로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 변환법이나 이런 걸로 푸는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답이 틀리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하려던 비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한 풀이도 했어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거 뭐 수업 시간 중간에 다 풀으신 분들은 뭐 이제 뭐 준비된 대로 올리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남은 시간 조금 더 시간 남은 거 있을 테니까 그 동안에 준비해 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